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바쌤입니다. 자, 오늘 국철공 자기소개서 한번 같이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요청이 많았어요.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댓글이 올라오던데 이유를 알겠더만요. 진짜 무랑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같이 공략해 볼 겁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 이제 모의고사 이거 NCS죠? NCS 유튜브 회원 제도 운영하고 계신 거 아시죠? 3,000원 정도의 돈이면은 요 제가 지금까지 올린 모의고사 전부 다 풀어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사보 발전 올렸어요. 그래서 이 모의고사 문제지 하나 살려면은 뭐 2만 원, 3만 원 하잖아요. 그것보다는 요거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입 부탁드릴게요. 자, 바로 본론 가보죠. 1번입니다. 입사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했는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킬 거냐, 이게 조직 적합도를 평가하는 건데 이게 무슨 소리냐. 원래는 얘네들이 지원 동기를 물어보고 싶은데 지원 동기를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정말 이상하게 답변을 해요. 별별 사연 다 만들죠. 뭐 선배가 좋게 얘기해줬습니다. 저는 옛날부터 기차에 관심이 있어서 장난감도 기차만 가지고 놀았어요. 뭐 이런 거 적는단 말이죠. 그래서 지원 동기를 없애버리자. 대신에 요거 어떤 노력을 했는가. 그러면 그 노력들을 보면은 일관성이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 기관에 관심 가진 행동을 했는가, 활동을 했는가, 또는 철도 산업에 관심 가지고 행동을 했는가, 그리고 그런 증거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겠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입사 후 포부.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하겠느냐, 어떤 자기 개발하겠느냐 이건데, 그게 국가철도공단의 목표와 맞느냐, 요걸 갖다가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국철공이나 철도 관련 활동이 있다면 대단히 쓰기 쉬워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기계 쪽 전공자분들 같은 경우에 철도 자격증이 따로 있잖아요. 철도 분야 자격증이. 그런 걸 땄다면, 그러니까 철도 분야 관심이 없으면 그런 건 딸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땄으면은 저는 철도 산업 관심이 있어서 계속 준비해 왔으니까 근거가 이런 자격증 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뭐 요렇게 준비하는데 국철공에 지원하는 건 당연하지 않겠어요? 요렇게 적을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의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요렇게 적을 수 있는 방법이 거의 그 분들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쓸 방법은 요겁니다. 잘할 수 있는 업무를 걸고 넘어져야 돼요. 지원 직무의 업무 중에서 어떤 업무가 특히 자신 있는데 그에 대한 근거는 이거고, 그래서 이 업무를 잘해서 너희 기관에 기여할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제 너희 회사에 관심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적는 거죠. 그래서 방향성을 확실하게 내가 직무의 수행에 자신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업무를 잘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해왔다. 어떤 업무를 갖다가 내가 잘 수행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해왔다. 그런 것들을 적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입사 후 포부는 목표의식이 중요해요. 성장 목표를 일단은 잡으셔야 되고요. 국철공에서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이 지원한 직무에 성장할 수 있는 어떤 전문가라든지 이런 걸로 성장 목표를 잡으시고, 저는 어떠한 성장 목표가 있습니다. 국철공 입사했을 때. 그래서 그 전문가로 성장을 하게 되면 국철공에도 이러한 이득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계획으로 혹은 목표, 그 세부 목표를 갖다가 세워가지고 자기 개발해가지고 그 전문가로 성장해서 국철공에 기여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적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작성 플러스는 이렇게 가져갑니다. 잘할 수 있는 업무와 성장 목표를 먼저 밝히고요. 그 다음에 이때까지 노력해온 거, 그러니까 그 업무를 잘할 수 있는 근거와 그러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국철공에서 필요한 이유를 갖다가 간단하게 적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저의 성장 목표는 무엇이고 간략한 계획은 이렇습니다. 근데 그 전문가로 성장하게 되면은 국철공은 이런 이득이 있습니다. 뭐 이런 내용을 적은 다음에, 그래서 내가 그러한 성장 목표를 달성해가지고 너희 기관에 기여하겠습니다. 국철공에 기여하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는 거죠. 바로 이렇게요. 어, 어떤 분야의 업무 능력을 상승시켰다, 향상시켰다, 그리고 최종 목표는 무엇이다. 그래서 제가 그 어떤 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다. 그러니까 이 키워드 있죠. 이 핵심 역량 키워드를 여기다 여러분들이 적으실 텐데, 요걸 증명할 수 있는 정량적, 정성적 근거들을 그냥 쭉 정리하시면 돼요. 뭐 인턴이라든지 자격증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학교에서 성적 잘 받은 과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쭉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입사 포부 부분으로 넘어가겠죠. 넘어가가지고 저의 성장 목표는 무엇이다. 그 이유는 국철공에 이렇게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내가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적는 거죠. 어,
여러분들이 그냥 어떤 자격증 따겠습니다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아니라 구체적인 뭐 수단이라든지 아니면 목표치라든지 아니면은 뭐 정량적인 수치라든지 목표 수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조금 제시를 해줘야 돼요. 목표 기한이라든지 이해가시죠?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가 평가상의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계획의 구체성과 현실성이 평가받게 되는데 그냥 자격증 따겠습니다 하면은 그 부분이 전혀 평가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인 수단이나 방법들 그리고 목표 기한, 목표 이제 성취도 이런 것들을 조금 기재하시면은 여러분들이 평가상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전문가로 성장해서 너희의 목표에 기여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 뻔한 내용 그냥 적으면 되죠.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는 거죠. 자, 2번 갑니다. 요건 누가 보더라도 비효율적인 방식을 계산한 거니까 문제 해결 능력의 평가죠. 문제 해결 능력은 이렇게 프로세스를 가지죠. 먼저 문제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원인 분석을 하고 대안 제시를 하게 되는데 사실 문제 해결 능력 같은 경우에는 이 문항이 어떻게 설계되는지에 따라서 그 평가, 주요하게 평가하는 이 프로세스가 다릅니다. 요거는 비효율적인 방법이나 새로운 방법을 고안한 능력을 갖다가 말하는 거기 때문에 대안 제시 부분을 가장 중점에서 평가할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문제 해결 방법과 다른 더 효율적인 방법을 제시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요걸 평가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요런 내용이 들어가면 좋아요. 일단은 물론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 요 부분이 들어가는 건 좋지만 이건 다 넣을 거란 말이죠 사실. 웬만한 사람들은 다 이런 부분을 넣을 거예요. 질문 자체가 저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높이 평가를 받으려면 이런 부분이 들어가야 돼요. 다들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았다. 개선하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개선할 부분이 보였고 그게 문제라고 생각했다. 이게 적극적 문제인식입니다. 그런 내용이 들어가면 좋고 그 다음에 주관적으로 그게 원인이라고 생각했다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내가 관찰하고 조사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 그게 원인이구나 라고 밝히게 되었다. 뭐 이런 거 글자 수가 모자라면 사실 이번 부분은 빼도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중요하죠. 기존의 방법은 이렇게 했었는데 이 방법은 조금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조금 새로운 방법, 더 효율적인 방법을 생각했다. 그 과정에서 뭐 반대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그 방법을 성공시켰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죠. 그래서 이런 내용입니다. 새로운 방법과 제가 어떤 경험에서 새로운 방법을 시도해가지고 결과물을 낸 적이 있다. 그래서 당시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문제 인식을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나는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뭐 이런 거. 그리고 객관적으로 원인 분석했고 중요한 내용. 기존과 다른 새로운 대안의 제시와 그 어려움에 그 대안을 실행하는 데서 어려움을 극복해가면서 문제를 해결했다. 그래서 새로운 생각을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고 입사 후에도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요. 어떤 새로운 방법을 제시해서 업무 효율을 높였다. 결과를 냈다. 그 다음에 적극적 문제인식. 아무도 조금만 바꾸면 효율적일 것 같은데 아무도 바꾸려 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좋은 거죠. 그래서 내가 나섰다. 적극적 문제인식. 그 다음에 새로운 방법을 제안해야 되겠죠. 그래서 새로운 방법을 제안했다. 근데 보통 새로운 방식을 제안하려면 도입하려면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 어려움을 나는 이런 식으로 극복을 했고요. 그래서 좋은 결과를 냈습니다. 이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예시는 제가 블로그에 올려드릴 테니까 참고해서 적으시면 되고요. 마지막에 그래서 새로운 방법 찾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고 입사 후에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겠죠. 바로 3번 갑니다. 요거 애매했죠. 도대체 뭘 평가하는 건가 애매했을 텐데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봉사 정신과 조직 이해도를 평가하는 항목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내용상은 사회공헌활동, 그러니까 봉사활동 같은 거 뭐 했느냐? 요거 물어보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밑에 우리 공단이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 요게 함정카드 발동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조직의 경영 목표 또는 비전을 이해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건데 다들 사실 봉사활동 한 건 적을 거예요. 사회공헌한 활동에 있다. 이렇게 적을 겁니다. 편차가 없어요 거기서. 근데 여기서 요 항목에서 편차가 어떻게 나느냐, 이런 거 적으면 큰일 납니다. 국가철도공단이 직원들이 봉사활동해야 됩니다. 지역 물품을 사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최하점 받는 거예요. 왜냐? 이 항목의 핵심은
지역 경제 발전, 지역 균형 발전, 지역 소멸 방지에 있어서 국가철도공단의 역할을 이해하고 적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국가철도공단의 비전은요, 요거예요. 전국토를 촘촘하게 이어주는 국가철도망의 구축입니다. 그래서 철도망이 안 돼 있으면 철도망을 늘리고, 그 다음에 고속철도가 보급이 안 돼 있으면 고속철도를 갖다가 때려짓고, 뭐 그런 걸 하는 게 국가철도공단입니다. 그리고 뭐 친환경 철도 구축 뭐 이런 거 하고 있고요. 중요한 게 철도 산업 생태계라고 해서 지금 뭐 지역 소멸도 되고요. 교통 약자들이 많이 있는 곳도 있고 교통 소외 지역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연결해 가지고 철도 생태계를 활성화하겠다. 여기에 무려 6조 3천억 원을 갖다 때려붓는 게 국철공입니다. 그래서 뭐 주요 사업만 보더라도 철도 건설하고 품질 관리예요. 그러면 사회 기여, 지역 사회 기여도 철도 관련으로 해야죠. 그래서 뭐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인프라, 철도가 안 깔려 있는 데다가 인프라 확충을 해가지고 상권 발달시키고 일자리 창출할 수 있다. 친환경 수단 제공해가지고 이 특히나 이제 뭐 그 공업 지역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데 철도 그 지어가지고 때려 지어가지고 이제 대기 오염 감소나 교통량 저감을 할 수 있다. 뭐 근데 요거는 너무 이제 그 건설 쪽 얘기니까 요런 거 농촌 지역에 소형 열차를 운영하거나 관광 열차를 갖다가 이런 인프라를 갖다가 만든다. 지원한다. 그 다음에 철도 문화재를 갖다가 만들다거나 기념품, 특산물 홍보 열차를 갖다가 뭐 지원한다거나 이게 코레라고 얘기는 돼야 되겠지만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청년들이 지방에 있는 그 청년들이 그 취업 준비하기 진짜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면접 한번 보러 가려고 해도 막 2, 30만 원 들어요. 철도 비용하고 이런 거 따지면은 그러면 그 사람들을 지원하는 뭐 교육 프로그램이나 인턴십을 제공한다거나 지역 축제를 갖다가 철도와 관련해 가지고 뭐 이거 지원한다거나 아니면 사회적 약자 그러니까 소멸 지역 이런 데다가 특히나 병원 가시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뭐 철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의료 열차를 운영한다거나 뭐 이런 아이디어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회공헌 활동이라고 하면은 철도와 연관지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이 항목인 거예요. 그래서 플롯은 이렇게 가져갑니다. 저 자발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한 적이 있는데 느낀 점이 있습니다. 제가 참여하게 된 이유는 어떤 이유였는데 상세하게 이런 활동을 했고 어떤 걸 느꼈습니다. 저는 KR이 이런 사회공헌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의 마무리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예요. 어떤 봉사활동을 했고요. 어떤 걸 느꼈습니다 정도 적고 상세하게 풀면 됩니다. 그냥. 뭐 요거는 그냥 봉사활동 한 거나 이런 걸 풀면 되는 거죠. 뭐 특별히 뭐가 좋다 나쁘다는 없어요. 이건. 이게 직접적으로 고객 응대를 중점적으로 하는 그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건 요거죠, 요거. KR이 어떤 걸 할 수 있다. 근데 그걸 함으로 인해서 이제 요런 목표치 달성, 국가철도공단의 미션이나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너희의 미션에도 관련이 있고 전략의 목표에도 관련이 있는 게 이런 사회공헌 활동이다. 나는 그걸 알고 있다. 요런 걸 갖다가 적어줘야 높은 평가를 받는 거죠. 자, 4번입니다. 개인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기 위해 특별히 뭘 했는가? 이게 조직 적합도 평가인데, 아니, 왜 조직 적합도야? 이거 자기 개발 아닙니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문항을 보면 자기 개발인데, 사실 이게 자기 개발이 들어가려면 여러분들 직무 기술서에다가 자기 개발 능력을 평가하는 게, 그러니까 필요. 보통 이런 자기소개서를 쓸 때 이제 직무에 필요한 역량을 평가를 해야 되니까 직무 기술서상의 자기계발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 지원하시는 직무 기술서 각 직렬마다 제가 아무리 확인해봐도 자기계발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예측하기로는 이거는 직무 기술서 기반의 평가가 아니라 인재상 일치도 평가 항목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거죠.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느냐,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자기 개발하느냐. 그러니까 두 가지죠, 이게. 좀 더 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남들과 똑같이 공부하는 게 아니고, 변화하는 것 좀 인식해가지고 자기 개발할 수 있는가. 요런 것들. 계속해서 자기 개발할 수 있는 사람인가. 요걸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인재상 항목 같은 경우에 보통 편차가 없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특별히 저는 더 노력하는 사람이다. 더 잘하기 위해서 애 쓰는 사람이다라는 게 표기가 돼야 돼요. 그래서 개인적인 성장 목표와 계획을 저는 수립했는데 조금 더 그러니까 남들 다 하는 자격증 취득 뭐 이런 거 말고요. 조금 더 내가 알아봤습니다. 더 이제 조금 잘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거 알아봐서 열심히 내가 노력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도 이거 달성하고 나서도 추가적으로 어떤 목표를 세워서 지금 자기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플롯이 이렇게 되겠죠. 플롯 보기 전에 여러분들 요거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들 직무 수행 내용 있죠. 요거 한번 읽어보시고 관련되게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는 어떤 역량을 키우고자 목표를 세웠고요. 그래서 그 결과는 어땠습니다. 현재 저는 그때 어떤 성장 목표와 계획을 세웠는데 그걸로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더 노력했습니다. 적극적으로 방법을 더 찾아봤어요. 더 잘할 수 있는 게 없을까? 그래서 수행을 했더니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남들이 없는 자격증, 남들이 없는 교육, 남들이 없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정말 남들과 다르게 좀 더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래서 추가적인 목표를 세워가지고 지금도 자기 개발하고 있습니다. 입사 후에도 항상 이렇게 자기 개발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요. 저는 그냥 어떤 역량 향상시키겠다고 목표를 세워가지고 어떤 결과물을 냈습니다. 그런데 남들 하는 것만 딱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더 뭔가 잘하기 위해서, 더 자기 개발하기 위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활동을 했고요. 이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로 만족하지 않고 결과는 이렇게 좋았지만은 그거에 만족하지 않고 지금 또 다른 거 개발하기 위해서 더 나은 자기 개발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입사 후에도 당연히 그렇게 행동할 겁니다. 이렇게 마무리 짓는 거죠. 꼭 뭐 자격증이나 교육상 이런 거 아니라도 돼요. 어떤 특별히 내가 어떤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하는 활동들이 있으면은 적으시면 됩니다. 그걸 중심으로 해서. 자, 5번입니다. 이거는 준법이죠. 누가 봐도 규칙 준수. 규칙 준수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냥 정의는 이래요. 규칙이나 규범을 지키는 능력. 근데 이런 항목은 거의 편차가 없고요. 편차를 내기 위해선 딱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규칙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했다. 요건 다 적겠죠. 당연합니다. 요게 필요한 거죠. 다른 동료들도 지키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자기만 규칙을 지키는 게 아니라 요게 항목 질문도 딱 정확해요. 뭘 평가하겠다는 게. 조직이나 팀에 어떤 기여를 했는가. 이게 그거예요. 자기만 지키는 게 아니고 딴 사람들도 지키게 만드느냐. 그런 사람인가. 혼자 규칙 지키는 게 아니라 그건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쉽습니다. 내가 규칙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에서 끝까지 지키고 딴 사람도 지키게 만든 사례를 그냥 적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경우에서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딴 사람도 지키게 만들었어요. 그때 당시에 규칙을 지키기 상당히 힘든 상황이었는데 저도 지키고 주변도 지키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직에 기여할 수 있었고 입사 후에도 그렇게 행동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요. 규정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에서 규정을 지키고 남들도 지키게 만들었다. 당시에 제가 어떤 역할이었는데 정말 규칙을 지키기 힘들었다. 이분의 사례가 이제 파쇄해야 되는데 개인정보 포함된 거 파쇄기 사용하려면 옆 건물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힘들죠 이거. 찢어버리기도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지켰다 뿐만 아니라 뭐도 돼야 되죠. 거르지 않았습니다. 되죠. 오타 났네요. 다른 사람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왔고요. 입사 후에도 저만 규칙 지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지키게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내용을 기술하시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 항목 5번까지 다 공략해봤습니다. 예시는 블로그에 가시면 있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